143강에서 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기반을 두고 있어야 말할 때 일관성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떠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준석은 아주 얄팍한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얄팍한 수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철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떨어진 낙엽처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흡실려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는데 온 노력을 다해. 인류 문명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사상과 철학과 굳건한 기본 전제하에 나는 이론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의 강의할 때 내가 대학원에서 7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랬죠. 인사조직론. 그중에서 리더십 개발론을 가르쳤는데 내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 경력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다. 내가 인간과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내가 가르친다 하는 것을 사전에 선고합니다. 사전에 선상황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이제 강의 계속 듣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고 나가라. 이런 관점이 싫은 사람은 나가라. 그래서 내가 책을 썼어요. 그래 실라버스에 무슨 책을 참조하라고 쫙 써놨죠. 내 코스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즐겁을 하죠. 이걸 다 읽어야 되나요? 아니 읽고 싶은 사람이 읽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많은 거지. 그걸 뭘 내 강의에 출처가 이런 책들이다.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영어 책도 얼추 있지만 뭐 독일어 책은 일체 빼고 영어 책 몇 권 그다음에 한국말로 되어 있는 번역본이나 뭐 그런 거죠. 네. 전종호 선생님 좋아요는 수업료입니다. 네. 5번째 슈퍼 축하해 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론에는 방법론이 들어있어요. 방법론이 없는 이론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이론 속에 방법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따라하면 이 이론과 방법론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기술, 수단, 도구, 자원, 법률, 규정 그런 양식들은 자기가 알아서 만들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론과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양식조차 만들지 못하죠. 이론과 방법론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사상과 철학, 인간과 조직에 관한 기본 전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강의하는 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 이거는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시민의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구조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정경, 사교국이라고 말한 이 5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민주화 조치. 이것이 바로 시민이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구조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국가 운영의 구조화 시스템을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란 무엇이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형 무형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 자원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자원을 통해서 인간이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 조건을 정비해 주는 것이 정치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나라 헌법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 곳곳에서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5가지 정경사교국 이것을 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건민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민내 회원으로 가입해달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학문적 소양을 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문제의식이, 강렬한 문제의식이 있으면 책을 찾아 읽어요. 그런데 좋은 문헌을 읽는 게 중요한데, 좋은 문헌일수록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길러줘요. 그래서 고전이 중요한데, 고전은 딱딱하지만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고전이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고전을 읽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그냥 기초, 토대, 출발점 이런 거예요. 그런 고전을 통해서 자기의 철학을 확고히 하는 거죠.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출발해요. 그 다음에 자기 이론을 세워야 되는 거죠. 문제의식에 대한 글쓰기를 계속해야 자기 생각이 정리돼요. 어떤 형식으로라도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은 바로 끊임없이 그 시대의 필요로 한 글들을 써왔기 때문이에요. 그 글쓰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런가 보다 가리망상해져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요. 하여튼 어떤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가 글을 써야 됩니다. 짧게라도. 계속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글을 쓰려면 책상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요새 사실 이 강의 준비하느라고도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나한테는 원망스러운 시간이라 가급적이면 책상에 안 앉고 이제 현대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원시인 것처럼 돌아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그룹이 절대로 필요한데 이 건민대가 바로 거대한 스터디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그룹들이 태어나서 같이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학습이 일어나면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순과 불합리한 것들은 그동안의 학문적 소양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학문적 소양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사람을 찍었고, 학문적 소양이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을 찍은 거고, 학문적 소양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같은 사람을 찍어서 우리가 엄청난 대전환의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자괴감을 갖습니다. 진작에 내가 이것을 대중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이 인사중진론을 알도록 만들었어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반성하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놀다가 이거 뭐냐 이게. 이제라도 얼마나 더 강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좌우지간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제 그 회원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자, 이준석의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알잖아요. 멋있어 보여요. 말도 유려하게 그럴듯하게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개뿔도 없는 거예요. 왜 결과가 없을까? 철학이 없기 때문에. 비전과 목적과 방향이 불투명해요. 오락가락 하는 거죠.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정직한 척하다가 때로는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낙연과 결별하면서 이낙연과 합쳤다가 이낙연과 결별하면서 본인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난 거죠. 사람들이 크게 실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국은 또 조국이 와서 막 그 설레발 까고 호들갑 떠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또 몰려간 거예요. 학문적 소양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소양이 있으면 그런 거에 그런 호들갑 떨고 뭐 있어빌리티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문적 소양을 가능케 하는 영양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명제성.